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인데 어려워서 찍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은 얘는 이제 근을 판별을 내려주는 도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뭐 중학생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래서 그 대학에서 관련 깊은 단원이 뭐냐면 이게 선형대수예요. 예, 요새 선형대수만 잘해도 뭐 취업하는 데도 문제 없고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근을 찾는 행위를 할 때 2차 방정식에서는 이제 소위 인수분해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값 정리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 인수분해 한다는 거 때려 맞추는 거라고 내가 누차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현실 상황에서는 근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한테 근을 찾으라고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을 알고 싶으면은 되게 단순한 게, 만약에 이게 여기를 이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하고 4 사이라고 해봤으면은 F1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fx라고 하면 F1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0보다 큰 거고 F4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근이 반드시 한 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방금 잘못 말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사실 한 개 이상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1에서는 양수고 4에서는 음수인 경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값 정리에서는 최소한 적어도 한 개의 뭐 근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예, 요걸 아시고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진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별거 없네요. 사이값 정리가 뭐 그럼 대입하는 거네요. 아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뭐랄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걸 떠나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걸 내고 싶어해요. 내고 싶어 하는데 아직 적절한 그 문제 포맷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내 설명 들어봐도 알겠지만 결국에는 항상 어떻게 풀게 되냐면 대입해가지고 음량을 체크해가지고 이게 최소한 몇 개가 될지 그런 것만 체크하는 꼴밖에 안 됐는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교수님들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적절한 문제 포맷을 찾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손도 못 대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내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이 자체로 나오기보다는 뭔가 다른 개념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특히 미분적분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값 정리는 나중에 그 미분에서 롤의 정리하고 또 연결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도함수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때 그래서 미적분에서 다시 이 사이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는 다시 나오게 돼요. 예, 어쨌든 다시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x는 구간 114에서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직접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F1일 경우에는 F1일 경우에는 2네요. F1일 경우에는 2가 되는 거고, F2일 경우에는 1이 되는 거고, F3일 경우에는 2가 되는 거고, F4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5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게 F 값인데, 그러면은 y는 x선을 이거는 그러니까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간 꼬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이거 맨날 가르치죠. 진짜 이거는 이건 맨날 진짜 내가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함수 방정식 이론이죠. 중학교 때부터 맨날 가르치는 함수 방정식 이론인데, 그러니까 맨날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로 하던 걸 드디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y는 x라고 해서 얘를 2번 그래프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4일 때는 4를 지나가니까 5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맞겠네요. 이거는 좀 너무 대충 그렸네요. 다시 돌릴게요. 이건 너무 대충 그렸어요. 5는 한 여기쯤 있다고 칠게요. 5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알겠지만 방금 전에 내 거랑 똑같죠. 그림이 비슷하죠. 왜냐면은 얘는 지금 f x 는이라고 하게 되면 는 y라고 그런 함수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이 함수를 gx라고 할게요. 이 함수를 gx라고 하면은 이 g1 같은 경우에 지금 0보다 큰 거죠. 근데 이제 1, 4, 2 2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됐고 3 그리고 2일 때는 지금 g2가 음수가 되는 거고 g3이 또 지금 음수가 되다가 g4에서 놀랍게도 다시 양수가 되네요. 그 말인즉슨 최소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이 그래프로 이해하게 되면 이 어디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근이 2개 생길 것이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내가 최소한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야 가다가 여기서 야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이 무수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또
그러면은 내가 오늘 계속 설명하던 거랑 연속성이 있네요. 뭐가 연속성이 있냐면은 함수 그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좋아요. 또 많이 찍었네요.